자, 그 다음, 우리가 키 설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얘는 지금 현재 이제 무침 키인데요. 요 축인데 축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얘를 이제 박은 거죠, 키를. 그래서, 우리 키 설계를 할 때, 각각의 이제 지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 힘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힘을 받는지에 대한 수식을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은 키 설계에 있어서 축 지름이 이제 요게 축이잖아요. 이 축에 이제 지름이 있을 거고요. 이 지름이 결정되면 요 지름의 이 키의 넓이 그 다음에 높이가 있을 거고요. 그죠? 키에 이제 너비가 있고 키의 높이가 있고 그다음 키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로 KS 규격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규격을 찾아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중이 이제 큰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얘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보스의 길이가 이 짝을 가질 때 이에 대한 응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안정성을 확인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스의 길이가 짧으면 설치하는 이제 키 자체도 키 길이도 짧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의 길이 키에 걸리는 응력이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침이 여기 안으로 묻혀 들어가는 무침 키의 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침 키에 대한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231페이지에 각각의 용어들이 정의가 됐습니다. 딜은 이제 지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키의 너비고요. 여기 B라고 하는 이 키에 이게 키라겠죠? 키의 이제 너비고요. 그 다음에 H는 높이고요. 지금 반절 정도 했잖아요. 그게 반절이니까 2분의 1, 2분의 H가 되는 거고요. 전체는 이제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키의 길이는 L. 그리고 키홈의 깊이. 키홈에 이제 깊이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T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축. 여기 축이었죠? 축의 지름이 이제 D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이다. 키에 작용하는 접선력이다. 그래서 이 키에 우리가 접선력, 전단력, 혹은 뭐 압축력이라고 하는데 이 키에 받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정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달 토크는 이제 우리가 T라고 선언을 했고요. T. T는 이제 전달 토크. 그 다음에 이제 Z가 있고요. Z는 단면 개수. 단면에 대한 개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단 응력. 그 다음에 A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용 전단 응력이다. 그리고 C는 이제 압축 응력. 우리가 이제 압축 응력하고 이제 전단 응력하고 요 두 가지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거의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2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단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강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전단 강도하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 두 가지인데, 전단 강도는 이제 키에 걸리는 전단력을 우리가 이제 F라고 했을 때 이 키에 이제 힘이 받잖아. 이게 회전하게 되면 이 키에 힘을 받게 될 텐데,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 여기 힘이 받을 건데, 이 키에 걸리는 전단력이 F고요. 그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요 키의 면적이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요 폭하고 높이, 길이 요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래서 단면적은 이제 B하고 L하고 단면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거를 힘으로 다시 바꾸면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분자하고 분모를 서로 보내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키에 받는 이제 전단력이라고 하는 F는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중심축에 걸리는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심축에 이제 회전할 때 토크가 걸릴 텐데, 그 토크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제 팔의 길이다. 그래서 요 전체 지름이 우리가 D였잖아요. D. 그러니까 절반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힘 곱하기 팔의 길이, 그래서 D에 2 해서 정리를 하면,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단 능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는 이제 전단 능력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길이의 비례를 하더라. 요 길이 키의 길이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그 다음에 요 D 지름의 반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얘잖아요. 얘 요거 요 폭, 키의 폭에도 반비례를 하더라. 근데 T에는 중심 토크에 걸리는 토크에는 이제 비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쭉 넘기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여러분들 훑어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압축 강도에 대한 용어가 좀 나왔는데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관계식이니까 보시도록 하시고,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는 이제 페이지 233페이지에 묻힘키에서 우리가 키 홈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T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이제 T 있죠. 요거 T. 요게 이제 키 홈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길이를 T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압축 응력하고 이제 접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방향의 이제 압축력이라고 하는 F, 접선 방향의 압축력의 F는 관계식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정리를 하면 F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허용 전단 응력하고의 이제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하고도의 관계식을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압축 강도의 압축 강도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전할 때 이 안쪽에 요 키에서도 여기에 가해지는 압축 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압축 강도가
이제 너무나 약해지게 되면 여기가 끊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얘가 버티는 힘이 있을 거고 힘이 버티는 힘이 있을 거고, 그죠? 두 가지의 힘을 어느 정도 맞춰서 유지가 되어야만 얘가 안전하게 그 안에서 힘을 받아서 축을 회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나하나 뭐 해석하면서 다 볼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키의 구조 설계를 수행하구나, 이렇게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4장의 베어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어링은 이제 우리 그 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어링은 우리 기계에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베어링이 이제 축의 회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왕복 운동을 할 때 이런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계 요소다. 뭐 하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전달을 할 때도 더 중요하고. 그래서 베어링의 종류는 그 베어링 내부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미끄러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를 역할을 해주는, 그 미끌미끌한 그런 운동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미끄럼 베어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름 위에서 이렇게 떠 있듯이 그런 이제 구름 운동을 하는 구름 베어링이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베어링도 이 강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베어링 잘 만드는 것도 일본산이 베어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베어링 자체가 가격이 있어서 이제 중국산 베어링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강도나 베어링의 이제 그 중요한 요소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베어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국내에서도 베어링을 많이 만들고는 있죠. 근데 베어링도 아주 기술이 있어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끄럼 베어링에서는 축과 베어링 메탈 사이에 이제 윤활유에 의한 이제 유막이 형성이 돼서 미끄럼 마찰이 일어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미끄럼 베어링이다. 그 다음에 구름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마찰면 사이에, 그러니까 축과 뭔가 있으면 마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찰면 사이에 여러 개의 볼, 동그란 걸 넣거나 아니면 롤러,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동그란해서 이제 축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요 베어링을 할 때는 이게 볼 형태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동그란 축으로도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롤러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구름 운동을 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베어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름 마찰 미끄럼, 구름 마찰이 이제 미끄럼 마찰보다도 작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베어링의 종류나 형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그 베어링의 이제 그 접촉면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는 이제 뭐 회전짝, 여기서는 용어가 뭐 면짝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면짝, 뭐 회전력, 그 다음에 이제 볼과 바퀴의 이제 흠을 이용해서 그 운동을 하는 뭐 점짝,
뭐 이런 것들 뭐 용도에 따라서 뭐 용어들이 뭐 좀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한 번 정도 쭉 훑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뭐 외륜, 내륜, 뭐 베어링 레이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243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로 가시면 테이블로 베어링의 이제 종류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 구름 베어링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얘는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 구름 베어링. 그래서 접촉 형태에 따라서 이제 미끄럼 베어링은 전월과 베어링 메탈의 면 접촉을 한다. 그리고 구름 베어링은 볼과 이제 바퀴 홈에 점접촉을 해서 이제 하는 형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 마찰력은 토크는 일반적으로 마찰 저항이 크고 특히 기동 시에 마찰력이 크다. 기동 시에도 마찰력이 크다. 구름 베어링은 기동 시에 마찰력 저항이 비교적 적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은 유막에 의한 내 충격성이 크다. 뭐 베어링을 돌린다 해도 안에 이제 우리가 그 브리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베어링 충격 흡수력이 작다. 그 다음에 소음은 조용하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기 쉽다. 구름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과 진동이 좀 약간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환성. 교환성은 이제 규격 통일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성이 나쁘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제작을 하는 자가 제작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규격화가 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환성이 좋다. 표준화가 돼 있어서 따뜻한 사이즈가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대량으로 양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온도는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는 고온에 약하다. 그런데 구름 베어링은 고온에 강하다. 그래서 아주 강한. 근데 이것도 뭐 나름 그 제조사마다 틀려요. 아주 열 처리도 다 해서 잘 만드는 베어링 같은 경우는 아주 성능이 좋고 그렇죠. 고온에도 강하고 마모도 적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싼 거 쓰면 우리 비지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싼 거를 쓰게 되면 또 베어링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품 만들 때 어떤 정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속도는 공진 속도를 지나서 운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속 회전에 이제 적합하고요. 얘는 공진 속도 이내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고속 회전에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요 구름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볼하고 이런 바퀴로 쓰는 것들은 아주 고속에 구동할 때는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 회전 속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아주 고속일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44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베어링의 종류들이 좀 다시 정의가 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보면 작용하는 하중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중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냐에 따라서 베어링을 분류하고요. 축 방향, 그러니까 축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이냐 아니면 수평인 방향이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 방향에 이제 수직인 반경 방향에 이제 하중을 받는 거는 이제 요 레이디 베어링이라고 하는, 레이디얼 베어링, 이 축 방향에 이제 하중이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여기.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는 요 축의 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 그거를 우리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이다, 이렇게. 그리고 레이디얼 베어링과 그 다음에 스러스트 베어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중을 받는 거에 따라서. 아시겠죠?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이제 원추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추 베어링은 이제 반경 방향과 혹은 축 방향의 하중을 모두 받을 때 사용하는 베어링이 이제 원추 베어링이다. 그래서 용어는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디얼 이제 베어링하고 스러스트 베어링은 우리가 이제 레이디얼 구름 베어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요 동그란 축 안에 가운데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동그란 볼 베어링이죠. 볼. 그래서 요 축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원통 축이 있는 거죠. 축이.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죠. 내 쪽과 외쪽, 그죠? 그 두 개가 이제 회전축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놓고요. 이거 수직은 아니구나. 얘는 거꾸로네요. 이쪽 면하고 이제 이쪽 면이 되겠네요. 베어링이 여기 있으니까 이 윗면하고 아랫면 두 개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얘하고 이 위 두 면이 있으면 이 사이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을 때 베어링이 이제 윗면하고 밑에 면이 접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회전하는 거하고 밑에가 회전하는 거하고 서로 이 중간에 이제 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각각의 베어링에 대한 종류를 구분을 해서 244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베어링 만들 때 요 어디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회전하는 그 회전도 있고요. 위에서 눌리는 힘도 또 다를 거고요. 당연하겠죠. 이 축하고 얼마나 많은 하중이 걸려서 얘가 중간에 잡아서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도 또 얘가 얼마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결정이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중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어링 쪽에서 언급을 했던 게 이제 하중을 좀 얘기했던 거예요. 하중 방향에 따라서 베어링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 하중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 베어링을 쓸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